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욱입니다. 오라클 에이펙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전 베이직 코스 개념으로 각 에이펙스에 대한 각 어떤 타입들 하나씩 하나씩 컨텐트 주제를 잡아서 하루에 한 개씩 설명하는 시간을 진행해 왔었고, 지난번에는 이제 레포트의 종류, 클래식 레포트나 인터랙티브 레포트, 인터랙티브 그리드, 그리고 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카렌다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렌다를 위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접속해져 있는 워크스페이스의 제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현재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 상위 모델로 화면을 옮겨서 상위 모델에 가시면 거기서 애플리케이션 빌더를 클릭을 하시고 애플리케이션 빌더를 클릭하면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들이 화면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존재합니다.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그동안 설명드렸던 여러 개의 레포트나 폼에 대한 페이지들이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페이지, 즉 카렌더를 위한 페이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중간에 있는 크리에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신규 페이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아, 이 브랭크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자가 하나씩 하나씩 어,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일종의 마법사죠. 마법사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카렌다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카렌다라는 타입을 선택하게 되면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카렌다라고 하는 타입을 선택하게 되면 페이지 넘버가 나오고 이 페이지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현재 내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가 일반적인 노멀 페이지인지 아니면 다이얼로그 페이지인지 다이얼로그 타입 중에서 드로우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을 할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렌다에 보여질 그 데이터들이 자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접속되어져 있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레스트를 이용을 해서 어, 다른 어떤 인스턴스나 다른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와서 카렌다를 선택을 할지를 선택하는 데이터 소스 부분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인사라고 하는 오라클의 스키마에 접속이 되어 있으므로 인사라고 하는 오라클 스키마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목록을 보면은 어, 카렌다를 만들 수 있는 테이블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 차트 타스크라고 하는 테이블을 선택을 할 건데 일단 이렇게 마법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마법사를 통하지 않고 블랭크 페이지로 직접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랭크 페이지를 선택을 합니다. 블랭크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타스크 카렌다라는 이름으로 카렌다를 만들 거고요. 노멀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브레드크럼은 일단 없애고요. 그다음에 왼쪽 메뉴의 내비게이션에 현재 타스크 카렌다라고 하는 이 메뉴가 왼쪽 메뉴에 나오게 할 거냐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ON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새로운 엔트리로 메뉴에 등록하게끔 선택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예, 블랭크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블랭크 페이지에서 카렌다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디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에 의해서 일단 리즈를 생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리전의 타입 중에서 보시면은 이 카렌다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그리드나 레포트, 플래시 레포트를 선택했듯이 우리는 카렌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카렌다에 보여질 테이블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뉴얼로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지금 예시로 선택할 테이블이 EBAUT 차트 타스크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을 할 생각입니다. 카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테이블에 데이트 포맷을 가진 컬럼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카렌다에 에, 해당 날짜에 그 해당되는 날짜에 특정한 이름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데이트라고 하는 칼럼이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eBay UT 차트 타스크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그러한 칼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칼럼을 한번 보고 싶을 경우에 테이블이 아니라 SQL 쿼리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칼럼을 다 가지고 와서 펼쳐져 보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스크 네임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사실상 카렌다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칼럼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칼럼만 가지고 중요한 거는 카렌더에 표시될 날짜,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그리고 타스크 네임을 카렌더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네 개의 칼럼이 제일 중요한 칼럼이 되겠습니다. 이 칼럼으로 컴파일을 하고 문제 없으므로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카렌다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바디 바디에 선택되어 있는 이 바디의 어트리뷰트를 선택해 보면 어트리뷰트에 아까 셀렉트했던 컬럼들 중에서 카렌더에 표시를 하고 싶은 컬럼이 어떤 컬럼이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스크 네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렌더는 데이트, 시작일자, 종료일자, 내지는 뭐 특정한 날짜 컬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스타트 데이트 칼럼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스타트 데이트라는 조금 전에 셀렉트했던 칼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데이트 칼럼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엔드 데이트 칼럼을 같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작과 종료 일자가 아니라 그냥 특정한 일자에만 표시를 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사 마스터 테이블에 입사 일자, 입사 일자는 단 하나밖에 없죠. 입사 일자가 시작과 끝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현재 우리가 예시로 사용하는 거는 타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타스크를 할 때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서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을 시키고 실행을 시켜보면 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읽어서 어, 카렌다에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잠시만요. 타스크 카렌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온 테이블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SQL 워크샵의 오브젝트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한 이 테이블에는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그리고 스테이터스, 그리고 타스크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존재한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이 현재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이 카렌더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이 카렌더에서 기본적으로 이전 달을 옮기기 위해서 왼쪽 아이콘 내지는 오른쪽 아이콘 이렇게 월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현재의 이 타스크의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에 대한 어, 내용들을 카렌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에, 이 카렌더의 내용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색을 좀 바꿔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 현재의 타스크가 색에 의해 색깔 구분에 의해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문장에서 사용했던 스테이터스 값에 의해서 어, 아까 표시된 색을 좀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스테이터스 값이 말고 이 스테이트 값이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의 값이 오픈이면은 그린, 펜딩이면은 블루, 클로즈면은 레드, 원홀드면은 블랙으로 표시를 하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 기존의 카렌다를 위한 CSS 정의되어 있는 카렌다의 CSS 정의되어 있는 CSS 값이 에,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에이펙스 다시 컬 다시 그리고 컬러 네임을 주게 되면 나중에 이 컬러의 상태에 따른 컬러 값에 의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카렌더로 디스플레이 될 때의 그 타스크의 상태에 따라서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일단 저장을 해놓고 이 상태 값에 대한 CSS 컬럼이 CSS 언더바 컬러라는 이름으로 제가 임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컬러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현재 우리 이 레이아웃 칼렌더의 레이아웃에 어트리뷰트에 가보면 CSS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CSS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방금 선택했던 CSS 언더바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그 상태값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어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실행을 시켜보면 예, 방금 보여드린 이 쿼리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 스테이터스가 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인사관리 쪽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부속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10번이면 무슨 값, 20번이면 무슨 값,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여기는 프로젝트에 대한 타스크 테이블이기 때문에 현재 그 프로젝트에 대한 타스크 스테이터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컬러를 구분하는 형태로 선택적으로 컬러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값에 의해서 카렌다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의 스테이터스 값에 의해서 색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카렌더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카렌더가 디스플레이가 됐으면 해당되는 특정한 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내용에 상세 정보를 보고 싶을 경우에 현 카렌더에서 마우스로 보고자 하는 타스크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 현재 이 에, 타스크의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한 어떤 폼으로 팝업으로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팝업으로 현재 날짜에 표시가 되어 있는 타스크를 클릭했을 때 팝업으로 뜨는 폼을 하나 생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이블 네임은 현재 이 테이블이고요. 새로운 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팝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눌러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폼을 선택을 해서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만드는데 타스크 상세 정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폼을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모델 다이얼로그 형태로 띄우겠다. 그리고 테이블 네임은 조금 전에 카렌더에서 사용한 그 테이블 네임을 그대로 주고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 버튼. 그러면 이 테이블에 대한 PK가 뭐냐?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즉, 다시 말해서 카렌더에서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된 그 타스크의 어, 일종의 고유 번호, 프라이머리 키를 선택을 해서 그 프라이머리 키 기반으로 폼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줘야 되기 때문에 PK를 이렇게 어사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PK를 할당하고 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폼을 위한 타입의 리전이 만들어졌고요. 이 폼은 오른쪽에 보시면 모달 다이얼로그의 디폴트 테마 디폴트 기능으로 해서 모달 다이얼로그가 표시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 모달 다이얼로그 팝업이 뜰 때는 이 다이얼로그 팝업이 표준 사이즈로 상당히 작게 나옵니다. 저는 이 사이즈를 좀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위스를 한1000 정도의 사이즈를 주고서 좀 크게 나오게 하게끔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폼에서의 작업은 끝났고요. 다시 카렌더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렌더에서 현재의 타스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팝업이 떠야 되겠죠. 그 연결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조금 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이 카렌더 페이지, 14번 카렌더 페이지로 돌아와서 현재 이 바디가 타스크 카렌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리전의 어트리뷰트에 가보시면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 칼럼을 어사인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 값이 ID이죠. ID. ID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뷰 에디트 링크라고 하는 부분에 에, 새로운 팝업을 클릭을 시켜주기 위해서 서로 페이지를 링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을 시키면 현재 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어, 그 홈페이지 타스크 상세 정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15번이었죠. 15번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그 15번 페이지가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 컬럼으로 아이디를 설정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아이디라고 하는 아이템에 현재 카렌더 쿼리를 했을 때 가지고 온 키 값을 서로 연결시켜 줘서 값을 인터페이스 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로 어사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클리어 캐시 부분에 해당되는 팝업이 뜨면서
캐시를 클리어시키고 팝업이 뜨게끔 예, 같은 페이지 넘버를 얼선시켰고요. 그다음에 저장,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카렌다, 타스크 카렌다 이 페이지에서 지금 폼 페이지, 폼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콜하기 위해서 지금 카렌다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서 호출을 하도록 지금 작업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당되는 뭐 특정한 타스크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팝업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네, 지금 링크를 통해서 해당되는 파일, 홈 페이지를 아이디식 PK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상세 사항들에 대해서 어, 이게 조회를 할 수가 있고, 타스크 네임은 예를 들어서 어, 이름을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아이템의 날짜도 필요한 형태로 날짜도 수정해서 어플라이 체인지, 즉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카렌다 페이지에서 폼 페이지로 연결시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카렌다 페이지에서 직접 현재 카렌다 상태에서 날짜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위치를 드래그 드랍, 즉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팝업을 띄워서 해당되는 이 타스크의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수정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카렌더 안에서 현재의 타스크를 클릭한 다음에 좌우로 스크롤을 통해서 현재의 날짜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카렌더 리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밑에 어트리뷰트에 보시면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ON을 시켜 놓습니다. ON을 시켜 놓고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을 했을 때에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해라라고 하는 PLSQL 형태로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사전에 입력된 거를 잠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 테이블에 스타트 데이터와 엔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카렌더는 자체적으로 일종의 리조드 모드처럼 이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라고 하는 이 값을 카렌더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 이 베리어블이 apex 달러 new start date, end start date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맷은 오른쪽과 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 아이디가 apex 달러 pk 언더 밸류는 그 해당되는 테이블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어사인 시켜 놓았던 그 칼럼이 아이디라고 하는 칼럼이죠. 그 아이디를 이 에이펙스 달러 PK 언더 밸류라는 값이 받아서 현재 이 업데이트 문장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드래그 앤 드랍이 잘 되는지 현재 요 마우스를 보시면 조금 현재 이 부분을 클릭하면 팝업이 뜨겠지만 이 현재 이 타스크 내용에 마우스의 제일 왼쪽 끝에 가보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변합니다. 찍어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뒤로 갔네요. 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타스크가 길어서 날짜가 바뀌면 예, 예를 갖고 설명을 해보죠. 요
앞에 마우스를 가게 되면 찍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6일부터 11일까지. 이제는 뭐 밑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또 날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의 카렌더상에서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면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이 타스크에 대해서 날짜를 드래그 앤 드랍을 했잖아요. 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우스를 위에다 갖다 대면 화면상에는 분명히 아까 그 길었던 18일까지 있던 데이터를 14일까지 옮겨 놓았는데 여기에 버블 메시지를 보시면 13일부터 18일까지라고 버블 메시지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이게 자동적으로 오토 리플레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얘는 13일과 15일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얘 분명히 13일부터 14일까지인데 지금 드래곤 드랍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15일까지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16일 실질을 클릭해 보면 16일로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요 사항이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더 해줘야지만 되는지 나중에 이게 세션 다 끝나고 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현 상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날짜를 바꿀 수도 있고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해서 날짜의 위치나 길이를 어,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현재의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되는 타스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 폼이 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조회를 할 경우는 이런 형태로 현재 타스크를 클릭하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5일자에 새로운 타스크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5일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롭게 등록하는 페이지가 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다시 개발 모드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레코드, 로우에 대해서 클릭해서 그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은 뷰 에디트 링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키 값을 넘겨줬죠. 근데 그 위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링크라고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시킬 수 있는 형태로 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링크 쪽에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내의 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15번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키를 주지 않고 이 15번 페이지를 부르면 신규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저장을 시키고 실행시킨 다음에 예. 기존에 있는 값은 클릭하게 되면 수정 모드로 들어와서 값을 수정을 했더니 인사관리 지원 시스템이라고 바뀌었죠. 만약에 제가 일일자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신규 페이지가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현재 이 폼 페이지를 직접 불러서 입력한 것이 아니라 카렌더를 보고서 좀더 가시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식으로
현재 이 날짜를 클릭을 해서 등- 어, 이- 빈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빈 페이지가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를 선택을 하고 타스크 네임은 페런트, 그다음에 타스크 네임, 시작 일자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스테이터스는 어, 그래서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폼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트 오브 밸류를 이용을 해서 네 개의 스테이터스가 디스플레이 리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음, 하면은 이 타이핑하지 않고 제대로 된 코드 값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예, 얘는 부모 키가 숫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군요. 숫자로 입력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입력했던 인사관리 지원 시스템 이놈이 아닌데 8월 8월자였나요? 여기에 디스크 이놈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검색했던 입력했던 데이터가 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의 데이터네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8월 3일 어디 있나요? 8월 3일이. 저희가 8월 1일부터 8월 3일이네요.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8월 1일 뒤에 지금 데이터 내용이 많아서 밑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신규 버그 관리 이놈이었나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방금 인용한 게 뭔지 잘 모르겠네. 음, 날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내용이 너무 적어서 신규 버그 관리 날짜를 7월 1일자로 다시 바꾸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버그 관리네요. 예, 신규 버그 관리. 예, 지금 방금 제가 입력했던 게 이놈이네. 데이터가 많아서 제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거, 이와 같이, 어, 특정한 빈, 카렌더 날짜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신규로, 추가 입력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어,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릭을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이 기본적으로 에이펙스의 카렌다라고 하는 리전 타입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타스크 현재 리전에 이 리전에 대한 타입을 카렌다로 선언을 해놓고 SQL 문장을 입력을 합니다. SQL 문장 안에는 데이트가 속해져 있는 칼럼 타입의 칼럼들이 포함돼서 쿼리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해당되는 데이터 포맷을 속성에 가서 어떤 스타트 데이터하고 엔드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를 선택해 주시고 화면에 뿌려지는 값들을 어떤 값을 뿌려주게 할 거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엔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화면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스타트 데이터만 나올 테니까. 예, 스타트 데이터만 표시가 되니까 좀 더 어, 눈으로 보기에 좀 편한 형태의 카렌더 모양이 됐네요. 그래서 이, 이 현재 표시가 되는 형태의 데이터의 스테이터스가 뭐냐에 따라서 색상을 일단 구분하는 부분, 색상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회된 이후에 카렌더에서 특정한 날짜를 선택을 했을 때에 에, 입력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로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가 화면에 조회가 됐을 때 그것을 회하는 형태로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방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카렌다를 기반으로 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표시하는 그런 방식을 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렌다에 대한 설명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